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경매 사건은 다음 주 이제 입찰 예정인 사건입니다. 12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입찰 날짜 잡혀 있고요. 부산 동부지원 2019 타경의 1560 사건입니다. 해운대구 중동의 롯데캐슬 마린 아파트 32평형인데 왜 이 사건을 준비를 했냐면은 권리분석상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권리분석상의 문제는 없는데 이 사건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보세요. 이 구독자 내에서 2주 평균 뭐 64명, 오늘 지금 저녁에 한 8시 반쯤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도 오늘 뭐 조회 46명 이럴 정도로 굉장히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입찰을 하고 싶어서 저희 교육생들도 되게 관심이 있어 하고 그래서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하는데 야, 이 사건은 정말로 돈이 돈을 버는 사건이 되겠구나. 이거 뭐 내가 그러면 현찰을 대출을 최대한 한다 하더라도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 자칫 잘못하면은 낙찰을 받고도 잔금을 이렇게 대출이 제대로 안 돼서 잔금 미납하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해서 안내를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아까 퇴근길에도 전화가 왔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와서 다른 데서 그냥 전화가 처음엔 그래요. 아유 소장님 뭐 부산에 지금 제가 현금이 한 1억 정도 있는데 좋은 물건이 없을까요? 대출을 받는다 치고 현찰은 한 1억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글쎄요 뭐가 좋을까요? 이러고 뭐 운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파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롯데캐슬 마린 다른 데 문의를 해보니까 1억 있으면은 대출이 낙찰가 80% 나오니까 롯데캐슬 마린을 하면은 어떻겠느냐고 그러면서 충분히 자기가 100% 낙찰을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뭔가 경매라는 거를 100% 받아주겠다 하니까 도리어 믿음이 안 가서 고민하다가 소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물건은 1억 가지고는 안 돼요 이랬어요. 왜 그러냐고 낙찰가 80% 넣었는데 왜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보면은 감정가가 4억 9,250만 원 돼 있고요. 한번 유찰이 돼서 이번 최저가는 3억 9,400입니다. 3억 9,400이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보통 경매 낙찰가라는 거는 4억 9,250에서는 유찰이 됐으니까 지금 최저가하고 그 중간쯤에서 되지 않겠나? 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간쯤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4억 3, 4천, 4억 4, 5천 높게 보면은 그 정도가 되니까 예를 들면 4억 5천이라고 따진다면 거기다가 뭐 명도비, 그죠? 이사비라든지 뭐 미납관리비라든지 하는 명도비, 그리고는 뭐 취등록세 이런 걸 하더라도 5억이 안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가의 80% 받으면은 1억 가지면은 되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 경매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대출 한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KB 시세, KB 시세를 보면은 상위 평균가, 일반 평균가, 하위 평균가 이렇게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하위 평균가 기준이고 그 나머지는 일반 평균가 기준이거든요. 일반 평균가의 70% 그리고 낙찰가의 80%두 가지 중에서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존 대출이 많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다 안 나와요. 조정을 당합니다. 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이 아파트의 지금 KB 시세는 얼마냐? KB 시세 일반 평균가는 4억 8,500입니다. 그럼 4억 8,500에 70%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해보면 4억 8,500에 70% 하면은 뭐 여러분 계산기 두들겨 보면 되죠. 자, 그런데 과연 이 사건을 그러면은 얼마의 낙찰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죠? 자, 그거 하기 전에 일단 경매물건 보는 거니까 권리분석 제가 하자 없다고 했지만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 봐야죠. 늘 등기부를 보니까 2012년 12월 28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 당시 거래가액은 3억 2천이네요. 2012년 12월 8일 날 소유권 이전할 때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은행이 했네요.
하나은행의 채권이 대부회사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 뒤에도 추가 대출을 계속 받았고요. 그 다음 뭐 근저당 가압류 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부회사 측에서 경매를 신청한 케이스인데요. 자, 2012년 12월 28일보다 앞서는 소유자니 누군가 전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유자 전입이에요. 임차인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뭘 보냐면은 시세를 한번 보자고요. 부산에 11월 6일 날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3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는 것은 다들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해제됨과 동시에 그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는 동안 시세가 하락을 했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뭐 10%, 20%막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제되자마자 원상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원상복귀하고 그러면은 2년 전에 묶이기 전으로 돌아가고 그걸로 끝이냐면 그게 아니라 그동안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못했던 그 상승분까지 지금 막 이렇게 그 호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을 이 평수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평수만 이렇게 보면은 이게 33평형이네요. 109니까 여기 보면은 뭐 101동도 있고 여러 동이 있는데 103동, 101동, 104동 이렇게 보이죠. 경매 물건이 지금 104동이에요. 104동이고 104동이고 최고 로얄층입니다. 백사동 같은 경우에 1, 2 라인은 30층까지 있고요. 3, 4, 5, 6 라인은 34층까지 있어요. 근데 34층 중에 30층이 지금 경매가 나와 있는 겁니다. 라인도 사이드가 아니고 가운데라서 좋아요. 상당히 좋은 해당 동일 평형으로 보건대 제일 좋은 물건입니다. 제일 좋은 물건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101동, 103동이 있는데 101동, 103동은 남서향이거든요. 104동은 거의 정남향에 가까운 또 향이에요. 104동 물건만 우리가 골라서 한번 지금 호가가 얼마 나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동 보니까 18층 남향 돼 있죠. 세입자 안고 5억 6천. 여러분 일반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물건하고 세입자 안고 나오는 물건하고는 시세 차이가 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세 안고 매수하는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그게 5억 6천이에요. 자,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낙찰받아서 명도하면은 내가 그죠?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죠. 일반 물건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층도 18층보다 더 높잖아요. 나머지 조건이 같다고 볼 때 그거는 지금 이 경매 물건의 시세는 더 높게 봐야 되는 겁니다. 5억 6천보다. 자, 여기 보니까 그 밑에도 보니까 30, 이거 아니에요. 이거 5억 9천 돼 있는 거는 정원뷰 탑층이라고 돼 있죠.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백사동의 1, 2호 라인은 그죠? 30층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5억 9천 나와 있는 이 물건은 1호나 2호 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층이라고 30층이라도 탑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기가 21년도인 새 안고 물건이고 5억 9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백사동의 저층에서 5억 2천이 있는데 이건 저도 본 물건일 것 같아요. 이게 아마 3층 물건일 겁니다. 지금 백사동하고 101동이었나? 3층이 5억 2천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백사동 3층 있네요. 여기 그죠? 입주가에서 5억 2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매 물건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경매 물건이 일반 호가로 나온다면은 역시 뭡니까? 뭐 5억 9천 내외가 되겠죠, 그죠? 뭐 공산품이 아니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높아요. 5억 후반대란 말이에요. 6억까지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5억 후반대다. 뭐 조정을 해서 그래서 호가니까 아직 거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한다 하더라도 5억 7, 8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5억 8천이라고 우리가 따집시다. 그럼 5억 8천이 되는 물건을 이 물건이 해운대 그러니까 중동 2호선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 초역세권이고 바로 옆에 이마트가 있고 초품화 아파트고 그리고는 인근에 그 유명한 LCT 아파트 지금 입주하고 있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 5억 후반대로 보이는 이 물건을 얼마로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억 안으로 될까요? 4억 몇천으로 될까요? 4억 몇천으로 된다면은 저 컨설팅 안 하고 제가 직접 받을래요. 저 돈 없어도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저도 받고 싶어요. 한 1억 차이 나게 받으면 그거 바로 매도를 하면 세금 내고도 얼마나 많이 남아요. 그죠? 안 할 사람이 어딨어요. 그 말인즉슨
5억 아래로는 낙찰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5억 몇천 내야 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잘 받아봤자 시세 대비 10% 저렴하게 해요. 그럼 5억 초반대란 말이에요. 그죠? 5억 1, 2천이 될지 3, 4천이 될지는 계산해보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낙찰가 80%가 나온다면 5억이라고 따지더라도 낙찰가 80% 하면 뭐죠? 4억? 이렇게 되는데 4억이 됩니까? 아까 KB 시세가 4억 8,500이잖아요. 4억 8,500에 7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5억 1, 2천, 2, 3천의 낙찰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 낙찰가에 그리고 그 대출 가능한 금액 빼고 그리고는 취등록세 뭐 이런 거 하면은 2억 정도는 손에 쥐어야지 가능한 물건이에요. 물건은 좋은 물건이에요. 바로 수익도 볼 수 있고 관심 있으시면 친구들하고 그죠? 2억이 다 있으신 분은 너무 좋겠어요. 돈 놓고 돈 먹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뭐 공동 입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야지 혼자서 내가 1억이 있는데 뭐 대출이 80%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입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금 계획에서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영상 준비했습니다. 하도 이 사건에 대해서 문의는 많이 오고 돈이 얼마 있어야 되냐고 그러다가 계산을 해보다가 혼자 좌절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교육생들하고 막 계산해 봤거든요. 좋은 물건입니다. 관심 있으시고 현찰을 돌릴 수 있으신 분은 한번 도전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